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재활의학과에 있는 정세희라고 합니다. 오늘은 그 파킨슨 환자분들의 운동재활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는데요. 그전에는 운동재활치료를 전반적으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9월 달부터는 그 세부적으로 중등도에 따라서 환자분을 나누고 각각의 환자분에 맞는 운동치료를 선택하여서 설명드리는 식으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에서는 조금 진행된 환자의 경우에 어떤 운동치료가 도움이 되고 환자분 자신 혹은 보호자분들이 어떤 운동치료를 해주실 때 환자분들께서 도움을 얻으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 40분 정도 시간을 들여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중요한 이유는 저희가 환자분들 이제 병원에서 약을 받으시고 또 가끔 진료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검사도 하시고 하시지만 그 나머지 시간 동안에 계속 병과 함께 지내시고 병을 치료해 가면서 지내셔야 하는데 어떤 것이 문제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고 불편하게 지내시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무엇인지를 알고 일단 왜 문제가 생기는지와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하면 조금 해결을 할 수 있는지 그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약물과 기타 치료 외에도 필요한 것들이 운동, 그다음에 재활치료, 그다음에 본인 환자에 대한 것 말고 환자 주위 환경이 환자에게 조금 더 편안하도록 바꿀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있고 기타 이제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치료들이 있겠습니다. 먼저 파킨슨병의 증상 합병증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자고 하면은 파킨슨병은 그러니까 뇌나 기타 중추신경계 쪽을 침범해서 여러 가지 운동장애를 초래하는 퇴행성 질환이 되겠습니다. 점차 진행하는 것이 특징이고 4가지 주증상으로 안정시에 떨리는 증상과 경직, 그다음에 운동이 점점 느려지는 증상, 그다음에 자세가 불안정해지는, 균형 잡기 힘들어지는 증상 이렇게 4가지로 우리가 규정 지을 수 있겠습니다. 환자분에 따라서 어떤 것들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어떤 것들이 좀 약하게 나타나고 그런 것들이 있겠지만 주로 4가지 증상이 나타나고요. 그래서 파킨슨병이 그 4가지 증상 이외에도 다른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특별한 것이 통증이 있겠습니다. 굳이 아플 이유가 없는데도 몸 여기저기가 아프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에 대한 적절한 평가와 치료가 필요하고 거기에 운동이 굉장히 중요하게 들어갑니다. 또 하나는 말씀하는데 말씀이 예전만큼 잘 알아듣기 힘들다거나 말씀을 점차 억양이 단조로워지고 높이가 낮거나 높아지고 뭐 그런 식으로 문제들이 생겨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의사소통에 좀 불편함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식사도 조금씩 불편해져서 예전에 괜찮았었는데 요즘에는 물을 먹고 난 뒤에 뭐 사례가 들린다든지 물을 먹고 난 뒤에 목소리가 좀 이상하게 변한다든지 침이나 음식물을 자꾸 흘리게 된다든지 이러실 수가 있고 이러한 것들도 특별한 검사와 식이 변형, 그다음에 식사할 때 특별한 자세들을 통해서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변비, 그다음에 소변에 소변 보는 장애 그런 것들도 역시 동반될 수 있는 장애가 될 것이지만 오늘 여기서는 이러한 것들보다는 주로 운동에 대한 치료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동을 해야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움직이지 않으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움직이지 않는 것만으로도 신체 기능에 문제가 생겨서 이거는 비단 파킨슨병이다 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저같이 평소에 특별한 문제가 없던 사람도 운동 안 하고 혹은 활동하지 않고 계속 누워만 지낸다고 하면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데요. 먼저 근력이 많이 빠집니다. 그래서 일주일 만에 10 내지 20%씩 근력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뭐 한 달만 누워있으면 예전에 내가 낼 수 있던 근육의 힘의 반절밖에 못 내다든지 이런 식으로 근육이 많이 약화됩니다. 그리고 부동 후에 그러니까 운동하지 않다가 다시 운동을 내가 이제 예전만큼 걷거나 뛰려고 하려고 하면 그 이상의 내가 한 달을 쉬었다고 하면 한 달 이상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거의 근력 약화 때 걸린 시간의 2배 이상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무릎의 그림인데요. 무릎 주위에도 보시면 무릎이 뼈로 이루어져 있고 그 사이에 연골이 있고 그렇지만 그 무릎뼈 주위에도 근육이 다 있고 근육이 또 뼈에 붙는 인대나 건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그 관절이 딱딱하게 굳거나 이런 인대나 이런 것들이 유연성이 떨어지면서 짧아지고 그 다음에 또 약해지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일어났을 때 훨씬 더 무릎이 다치거나 관절이 다칠 위험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미연에 방지하려면 평소에 조금씩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이 유지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뼈도 자꾸 움직여야 뼈가 튼튼해지는데 뼈를 쓰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 뼈에서 칼슘이 급속히 빠져나가서 골다공증으로 이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심장과 기타 혈관에 대해서도 운동을 하지 않으면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요. 심장은 가만히 누워있을 때는 심박수가 우리 뭐 70회도 뛰고 뭐 100회도 뛰지만 우리 뭐 마라톤 선수 같은 경우는 뭐 1분에 50회 정도밖에 안 뛰어도 충분히 혈액 공급을 할 수 있다고 하죠. 근데 그런 것들이 심박수가 이전에 이틀 만에 1회씩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한 20일만 누워있다고 하면은 예전에 70회로 괜찮던 심장이 90번을 뛰어야 우리 몸에 피를 보내게 된다든지 훨씬 심장의 역할도 많아지고 그다음에 심장이 한 번 이렇게 짜내는 힘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온몸에 혈액 공급을 하는데 원활하게 못하게 되고요. 3주간 심장 안정을 했을 때는 예를 들면 심박수가 30 내지 40회가 증가하고 그 다음에 협심증 같은 것도 유발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심장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아가지고 약해졌는데 다시 움직였을 때 심장은 그만큼 더 많은 부담을 느끼게 되고 원상태로 회복하려면 또 많은 그 기간이 소요가 됩니다. 게다가 오랫동안 누워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상체만 잠깐 앉는 것처럼 상체만 높여도 어지럽다고 하시면 눈앞이 안 보이고 어지럽다가 눈앞이 깜깜해진다. 그런 것들은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해서 그 피가 우리가 피도 중력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다리 쪽으로 몰리게 되어 있거든요. 서거나 앉을 때. 그런데 보통 정상 우리 몸의 기전은 피가 다리로만 쏠려버리면 머리 쪽으로 안 가기 때문에 사람이 쓰러질 수가 있습니다. 의식을 잃고. 그런 거를 다 방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기존에. 그런데 계속 누워있는 상태로 적응이 되다 보면 다리 쪽으로 피가 몰렸을 때를 대비한 그런 기전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누워있다가 머리만 잠깐 들었는데도 혈압이 머리 쪽으로 가는 피가 뚝 없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그 사람이 의식을 잃고 쓰러지거나 아니면 의식을 잃고 또는 심장 쪽에도 큰 무리가 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기립성 저혈압이라고 하고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활동을 하고자 했을 때 활동을 바로 시작하지 못한다는 거. 그러니까 제가 누워있다가 어디를 가려고 몸을 이렇게 세웠는데 그때 뭐 쓰러지거나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 한참 적응 기간이 필요해서 1분 정도는 또 앉아 있어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위험할 수도 있고 또는 내가 앉았다 섰는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그러면 부상의 위험도 있습니다. 뇌손상을 당할 수도 있고요. 부상을 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고관절, 골절 같은 것도 당할 수가 있고 그래서 기립성 저혈압이 발생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위험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연에 방지를 해줘야 되고 심부정맥혈전증이라는 거는 우리 다리 쪽으로 혈관들이 많이 가는데 다리도 안 움직이고 계속 있으면 다리 쪽으로 혈관이 정체가 됩니다. 정상적으로 다리를 움직여서 피를 원활하게 공급하는 것을 더 도와줘야 되는데 다리를 한 자세로 그냥 내버려 두면 그 피들이 굳어서 혈관 딱지를 만듭니다. 혈관 내에서. 그러면은 그 상태로 다리에 그것들이 있다가 다시 걷게 되거나 아니면 다리를 움직이게 되는 경우에 그것이 나머지 다른 혈관을 타고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해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는 심장의 중요한 혈관을 막을 수도 있겠고 그렇지만 그거보다는 폐의 중요한 혈관을 막거나 아니면은 머리의 중요한 혈관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폐의 중요한 혈관을 막으면 폐가 고장이 나서 그것 때문에 숨을 못 쉬게 돼서 호흡곤란으로 생명이 위험해지는 경우도 있고 뇌로 가면은 풍이 되는 거죠. 중풍. 뇌경색으로 와서 뇌가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냥 기본적으로 걷거나 서지 않는 것만으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올 수 있고 특히 이제 이거는 정상적인 사람, 건강했던 사람의 경우도 그렇지만 워낙에 신체 기능이 좀 떨어져 계시던 파킨슨 환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움직이지 않는 것만으로도 훨씬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운동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 여기서 이제 그래서 이런 운동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어느 정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이제 지금부터는 동영상을 보시면서 어떤 운동을 하면 도움이 될지를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간단하게 메모를 하셔도 좋고 아니면은 따라 하셔도 좋습니다. 여기 이전에도 이제 하면은 제가 다 따라하고 한번 해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동작 자체가 천천히 이루어지고 반복해서 보여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의자에 앉은 상태로 하실 수 있는 동작 같으면 다 따라 하시고 몸으로 익히셔도 좋습니다. 먼저 설명드릴 거는 의자나 침대에서 걸터 앉은 자세에서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예, 이거는 목 운동인데요. 목을 턱 위에다가 손가락 2개를 얹고 목을 앞에서 뒤로 눌러주십시오. 이거는 이 목 뒤쪽의 근육을 스트레칭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뒤로 넘어가는데요. 예, 죄송합니다. 아까랑 같은 운동인데 아까는 혼자서 하기 어려운 경우에 손을 통해서 밀어줬던 거고 이제는 혼자서 턱을 당기고 다시 턱을 들고 턱을 당기고 다시 들고 이 동작은 지금 하시는 것처럼 굉장히 천천히 느린 속도로 하셔야 됩니다. 빠른 속도로 하실 필요 절대 없으시고요. 예, 지금은 또 깊이 수그렸다가 턱을 목에다 최대한 붙였다가 다시 목에서 최대한 여기 이름이 뭐예요? 뒤까지 쭉 내리시고요. 기본 기본적으로 이런 동작들은 5회 반복하신다고 생각하시고 5회 이상 반복하셔도 좋습니다. 네, 이번에는 옆으로 돌리는 운동입니다. 이 옆에 우리 이쪽 지금 보이시는 이 근육이 있는데요. 이 근육이 굳을 수가 있습니다. 양쪽에 하나씩 있는데 이 근육들이 굳으면 한쪽으로 목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양쪽 근육을 동시에 한 방향으로 한 번씩 교대로 해주면 스트레칭이 됩니다. 턱이 시선을 돌리셔야 되는데요. 턱이 최대한 오른쪽으로 양쪽 어깨 쪽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시선도 반드시 같이 우리 옆쪽을 보셔야 돼요. 오른쪽과 왼쪽을 보셔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천천히 하시고 5회 이상 반복을 하시면 됩니다. 예, 이번은 역시 옆으로 돌리는 운동인데 아까와는 다르게 이거는 어떤 근육이냐면 스트레칭을 해주는 근육이 목과 어깨를 연결하는 삼각 근육이라는 근육이 있습니다. 등 쪽에서 보면 보이는 근육인데 이 근육을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주면 왼쪽, 이 지금 하고 있는 선수의 왼쪽의 근육이 스트레칭이 되는 거고요. 귀를 어깨에 붙이는 느낌으로 가시면 됩니다. 고개가 앞이나 뒤로 수그러지면 안 되고요. 그대로 옆으로 해서 귀를 어깨 쪽으로 붙인다는 느낌으로 가시고 스트레칭한 마지막 동작에서 5초 정도 유지해 주시면 스트레칭 효과가 더욱더 커집니다. 자, 이제는요. 어깨와 몸통 스트레칭이 됩니다. 발을 벌리셔서 팔꿈치는 90도로 하시고요. 손바닥이 몸 앞에 있다가 양 몸 옆쪽으로 가면서 가슴이 펴집니다. 가슴이 처음에는 그냥 편하게 있다가 최대한 펴진다는 거, 그 다음에 뒤쪽으로 등에서는 양쪽 근육들이 모여지는 느낌, 그거를 잘 유념해서 하시고요. 팔이 너무 이렇게 들어 올리지 마시고요. 90도를 유지해서 배꼽 정도 높이에서 손바닥이 그대로 앞과 옆을 움직이면 됩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자세로 시작해서 이렇게 필 때가 중요합니다. 필 때 최대한 흉곽이 확장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파킨슨병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자세 변화 중에 하나가 자꾸 몸이 구부정해지고 그 등이 앞으로 숙어지고 고개도 앞으로 빠진다는 게 문제인데요. 그럼 가능한 그거를 방지해주는 자세가 제일 중요하고 항상 그거를 유념해 두셔서 스트레칭할 때도 내가 가능하면 목과 등을 핀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오는 거는 뭐 잘 하실 텐데요. 피는 것이 잘 안 될 테니까 이 필 때 꼭 유념하셔서 등도 최대한 뒤로 펴고 목도 뒤로 펴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자,
자주 하시면 좋습니다. 예, 매일 하루에도 3회 이상씩 하시고 일주일에도 뭐 매일매일 하셔서 자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스트레칭은 강도 높은 운동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요. 운동한다고 뭐 체력 소모가 많다거나 많이 힘들어진다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면 하실수록 도움이 많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자, 지금 등 하는데요. 이거는 어깨, 등을 이렇게 올려주는 근육을 최대한 수축시켰다가 다시 폈다가 하는 것입니다. 네, 그 자세에서 그대로 그냥 어깨만 위로 최대한 올렸다가 마지막 자세에서는 거의 한 5초 정도를 쉽니다. 그래서 충분히 내려주십시오. 이번에는 머리 뒤로 깍지를 끼시고요. 자, 앞으로 팔꿈치를 붙였다가 최대한 뒤로, 어깨 뒤로 팔꿈치를 보내십시오. 이것도 역시 피는 자세가 더 중요합니다. 오므리는 자세보다는 오므리는 건 쉬는 거고요. 오므렸다가 최대한 뒤로 필 때 목과 등 다 뒤로 쭉 펴지는 느낌을 받으셔야 됩니다. 피고 5초 정도 유지하십시오. 팔꿈치를 최대한 멀리 보내십시오. 양쪽 팔꿈치를 뒤로 최대한 멀리 오므렸다가 네, 다시 한 번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칭 할 때는 호흡은 언제나 자유롭게 하시고 뭐 특별히 호흡을 맞춰서 할 생각은 하시지 마시고요.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어려워지니까요. 호흡은 그냥 동작의 템포하고 맞춰가지고 서서히 뱉었다가 서서히 들이마셨다가 내쉬는 식으로 그렇게 하십시오. 예. 동작들 자체는 어려운 동작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또 오늘은 중증 환자분들 대상으로 하는 동작들이기 때문에 동작은 굉장히 쉬워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고 자유롭게 자주자주 하실 수 있습니다. 어깨 주위 근육 스트레칭 운동이고 어깨에 가볍게 손 얹으신 다음에 앞뒤로 팔꿈치를 최대한 팔꿈치로 원을 그리시는데 앞뒤 그리고 위아래로 최대한 크게 그리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팔꿈치에는 힘을 빼시고 어깨에는 힘을 빼시고 팔꿈치에만 집중하셔가지고 최대한 큰 원을 그리신다고 생각하시고 안에서 밖으로, 그 다음에 밖에서 안으로 그대로 해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보십시오. 결국 그래서 지금 하는 스트레칭들이 이 목, 그리고 어깨, 그리고 등, 가슴 이런 부위의 스트레칭이 많습니다. 그쪽에 자꾸 앞으로 수그려들고 앞으로 이렇게 몸이 자꾸 구부정해지는 자세 때문에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고 그런 것들이 결국 흉곽이나 나중에 심장 쪽에도 좋지 않은 자세가 되기 때문에 최대한 그런 등과 목, 어깨를 신전해주는 운동들이 스트레칭의 주가 됩니다. 네. 이번에는 팔을 펴서 하는 체조가 되겠고요. 위까지 들어 올렸다가 다시 내리고 최대한 크게 동작하시면 된다고 생각하시고요. 자, 앞으로 일단 먼저 팔을 쭉 올려서 귀 높이까지 올리시고 예. 그리고 그 자세에서 옆으로 벌려서 내려주십시오. 예. 천천히 하십시오. 천천히 예. 팔꿈치는 펴시고요. 가능하면 예. 귀까지 가능하면 귀까지 높이 들어 올리셔서 하십시오. 앞까지 오고 그냥 이렇게 내리시지 말고요. 최대한 귀까지 들어 올리셔서 그래서 등이 쭉 펴지는 느낌으로 어깨가 등이 쭉 펴지는 느낌으로 하시고 옆으로 내리십시오. 예, 여기 나와 있지만 어깨와 흉곽을 확장하는 운동이 되겠고요. 예, 한 번만 더 하시겠습니다. 지금
뭐 결국 어깨 운동이긴 합니다. 이게 어깨 관절이 짚긴 하지만 이 피는 동작으로서 흉곽이 같이 펴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흉곽 확장을 유도하는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예, 별로 어렵지 않으시죠? 지금 하시기에. 자, 이번에는 팔을 어깨 높이로 들어 올리시고요. 몸통 좌우로 팔을 보내시면 됩니다. 어깨가 이제 하다 보면, 이분도 지금 하다 보면 조금씩 내려오는데요. 그렇게 하지 말고 어깨 높이로 이렇게 유지하시고, 아까 우리 목 돌릴 때, 좌우로 돌릴 때 시선 제가 같이 돌리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선, 고개 다 같이 돌려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보면 허리 이하로 하체는 그대로 정자세로 유지하고 있지만 허리 이상으로는 다 돌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내가 돌릴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돌리는데 이거를 평소에 무슨 어디 체조하듯이 확확 돌리면 안 되고 최대한 천천히 옆으로, 그래서 내가 최대한 갈 수 있는 만큼 멀리 돌리셔야 됩니다. 절대 스핀을 주거나 힘을 줘서 오른쪽 왼쪽으로 팍팍 돌리시면 나중에 인대나 이런 쪽에 무리가 갈 수 있습니다. 관절도 무리가 갈 수 있고요. 그래서 팔 돌아가는 쪽, 자기 손을 보시든지 아니면 팔 돌아가는 쪽으로 고개를 늘 돌려서 같이 돌리시는 걸로 하고, 고개가 그냥 앞이나 시선이 그대로 유지된 채로 팔만 돌리면 별 효과는 없고요. 같이 돌려서 끝까지 한 다음에 그 자세에서 한 5초 정도, 지금은 저희가 이제 녹화하는 관계로 조금 짧게 끊었지만 5초 정도 유지하고 돌아오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앉아서 엉덩이 뒤쪽으로 손을 짚고 이 팔꿈치를 잘 보십시오. 평소에는 이렇게 약간 구부린 상태로 편하게 있다가 팔꿈치를 돌려서 허리 쪽으로 딱 붙이면서 쭉 팔을 펴니다. 그러면 이 등이 이런 식으로 뒤쪽으로 펴지겠죠. 자, 지금 조금 하시기에는 의자가 불편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옆에서 보는 모습입니다. 팔꿈치를 뒤로 했다가 안으로 넣으면서 등을 최대한 펴주는 운동. 예. 자, 이번에는 손목 관절 스트레칭 들어가겠습니다. 앞으로 나란히 하셔서 주먹을 돌리십시오. 주먹을 손목까지는 가만히 놔두시고 주먹만 돌리시고 안에서 밖으로, 밖에서 안으로. 팔꿈치는 펴고 그대로 계셔야 됩니다. 자, 손목만. 자, 지금처럼 또 손을 주먹 쥐었다가 폈다가 팔꿈치 쭉 펴고 하세요. 팔꿈치 쭉 펴고 하십시오. 네, 발목 스트레칭입니다. 앉은 자세에서요. 지금 앞꿈치는 땅에 붙인 채로 뒤꿈치만 들고 있습니다. 천천히 해서 앞꿈치는 놔두시고 뒤꿈치만 제자리에서 들었다가 내려주시고요. 옆에서 보는 모습입니다. 앞꿈치는 내버려 두고 뒤꿈치만 들었다가 최대한 한번 들어보세요. 최대한 땅에서 높이 발뒤꿈치를 떼서 들어보십시오.
자, 발목 스트레칭이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이번에는 뒤꿈치를 붙이고 앞꿈치를 듭니다. 보통 이제 운동을 좀 못하시거나 많이 누운 자세로 계속 계시던 분들은 이 뒤에 아킬레스건이라고 불리는 부분들, 발뒤꿈치 위쪽으로 그쪽이 많이 짧아져서 발이 약간 이렇게 우리가 무슨 여자 구두 신는 것처럼 발꿈치가 땅에서 떨어지는, 그러니까 걸으려고 하면은 발뒤꿈치가 땅에 붙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다리가 굳을 수가 있습니다. 발목 관절이 굉장히 굳기 쉬운 관절인데 보통 그런 식으로 굳거든요. 다시 한번 보시면, 그래서 이 스트레칭이 필요한 이유는 이 뒤에 있는 아킬레스건을 늘려주는 스트레칭이 됩니다. 아킬레스건이 평소에 잘 굳으니까 그거를 방지하는 그 의미로 뒤쪽을 당겨주는 운동이 됩니다. 이 종아리 쪽이 좀 당기는 느낌이 드실 겁니다. 오금 쪽과 종아리 쪽이 당기는 느낌이요. (5초) 들었다가 내쉬고, 5초 들었다가 내리시고. 이번에는 앉은 자세에서 몸을 앞으로, 상체를 앞으로 수그려 보십시오. 수그렸다가 뒤로 최대한 팔을 더 뒤로, 어깨 뒤로 쭉 보내십시오. 자, 다시 앞으로 가슴이 무릎 쪽에 닿을 때까지 내린 다음에 뒤로 최대한 어깨 뒤로 팔을 보내시고요. 앞으로 수그릴 때는 고개도 같이 앞으로 수그려 주십시오. 동작이 조금씩 커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목, 그 다음에 어깨, 손목 이런 식으로 작은 관절 위주로 가다가요. 나중에는 이제 몸이 조금 워밍업이 되면은 전체 동작으로 좀 바뀌고 조금 더 동작 크기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빠른 속도로 하면 절대 안 되시고요. 가능하면 천천히, 수그릴 때도 천천히 하시고 들어 올리실 때도 최대한 천천히 하시되 동작의 크기는 크게 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으로 뻗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흉곽을 최대한 확장시켜주고 뒤 척추 주위로 근육들을 스트레칭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앉아서 했던 동작이 되고요. 이 다음부터는 누워서 하는 동작이 주로 되겠습니다. 누워서 하는 동작 중에서는 제가 그 상당 부분이 조금 난이도가 있는 동작이라서 몇 가지만 추려왔습니다. 일단은 지금은 이제 따라하시기 힘들 거예요. 누워서 무릎만 천천히 들어 올리는 운동. 무릎을 최대한 몸통 쪽으로 끌어서 당겨서 위로 세웠다가 최대한 펴고 한 다리당 5회씩 하신 다음에 반대쪽 다리 5회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5회 이상 15회 이 정도 하셔도 됩니다. 대신에 이것도 역시 천천히 하고 동작을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크게 무릎을 최대한 많이 위로 세워서 가슴 쪽으로 최대한 많이 보낸 다음에 다시 내리고. 자, 오른쪽 5회 했으니까 왼쪽도 5회 진행하고, 나머지 뭐 팔이나 등이나 목이나 이런 쪽은 그냥 충분히 릴렉스한 상태로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굉장히 중요한 동작 중에 하나인데요. 많이 누워있다 보면은 이 허리를 세우고 그다음에 허벅지를 피는 근육이 약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근육이 중요한 거는 서고 걸을 때 그 가장 중요한 힘을 내는 근육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평소에 걷는 게 힘들더라도 누워있는 자세에서 이 운동을 많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바람직한 것은 무릎부터 이 가슴 부위까지 일직선으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그게 만약 힘드신 경우에는 최대한 할 수 있는 정도까지 엉덩이를 높이 들어 올리는 정도로
하시면 되고요. 엉덩이를 높이 들어 올려서 이 자세에서 5초를 버티시면 좋은데 5초 이상 버티시면 더 좋고요. 만약에 그게 힘들다고 하면은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버텼다가 내려오시면 됩니다. 올릴 때는 허리에 반동을 주거나 해서 올리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그 자세에서 올려주시고, 무릎은 양 무릎은 지금 세운 자세죠. 처음에 시작하는 자세가 양 무릎을 세워서 올리는데, 만약에 이게 힘이 약해서 무릎이 자꾸 떨어진다 그러면 보호자분들이 무릎을 잡아주시거나 아니면 발목을 잡아주시면 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손은 그냥 허리 옆에다가 그냥 이렇게 엎어놔도 되고 아니면 하늘을 쳐다보도록 하셔도 됩니다. 이 운동은 굉장히 걷거나 설 때 필요한 근육의 힘을 단련시키는 운동이기 때문에 자주 시행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마지막 동작인데요. 엎드려서 등을 뒤로 펴는 운동이 됩니다. 팔을 보시면 맨 처음에 팔을 완전히 접은 상태에서 팔을 90도까지만 펴는 것까지 올리고 있습니다. 이게 더 난이도가 높아지면 이 팔을 180도까지 쭉 펴서 가슴을 더 많이 뒤로 들어 올리는 것까지 할 수 있는데요. 그거는 지금 환자분들께는 좀 무리가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정도만. 그래서 엎드린 자세에서 팔을 일단 이런 식으로 만든 다음에 이 팔을 90도로 펴는 정도, 그 정도까지만 올리면 이 등과 목을 뒤로 펴는 운동이 됩니다. 한 번만 더 보시겠습니다. (90도까지가) 힘들면 최대한 턱을 땅에서 많이 뗄 수 있는 정도로 그렇게 하신다 생각하시고, 이 상태에서 5초 유지하는 것이 또한 중요하겠습니다. 점차 그 난이도가 하시다 보면 아마 유연성도 조금씩 늘 거고 운동의 동작에 대해서도 좀 익숙해지실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안 되더라도 나중에는 점차 조금씩 늘릴 수 있고, 90도까지 된다고 하면 90도까지 하시고요. 90도 이상까지 만약에 하실 수 있다고 하면은 팔을 더 펴서 상체를 더 피는 쪽으로 운동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걷는 거에 관련된 동작인데, 걷는 게 이제 오늘 아마 대상 환자분들의 경우는 걷는 게 조금 어려우신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세한 훈련의 내용을 담진 않았고 2가지만 담아보았습니다. 먼저 우리가 대부분 휠체어를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어디 소파나 침상에서 생활을 하실 텐데, 거기서 일어나실 때, 하다못해 화장실이라도 가실 때 일어나셔야 할 때요. 그 일어나는 동작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평소에 연습을 해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양쪽 무릎을 어깨 너비로 벌리고 앉아있다가 일어나는데요. 이 보통 보면은 발이 앞으로 나와 있으면 있을수록 일어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발은 최대한 무릎보다 뒤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더 쉽게 일어나실 수가 있고요. 발을 무릎보다 뒤쪽으로 보내신 상태에서 일어나는데, 만약에 이 정도 높이에서 일어나는 것을 잘 못하신다 그러면 의자 높이를 더 높여야 됩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것이 힘드신 분들은 낮은 데에서 일어나게 하시면 안 되고요. 항상 높은 데에서 일어나도록 하셔야 됩니다. 의자도 좀 높은 데 앉으셔야 되고, 그래야지 일어날 때 넘어진다든지 그런 부상의 위험을 막을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 일어나는 연습을, 그러니까 혼자서 하기 힘드시면 옆에서 부축을 해서 일어나시게 하시고요. 이러한 연습을 좀 많이 해두셔야 걷거나 하시는데, 이동하시는데, 제가 보행 치료가 하나 더 있었는데 그것도 뺐네요. 자, 이번에는 이제 환자분 스스로 하시는 운동이 아니고 보호자분들이 해주시는 운동인데요. 해주면 좋지만 사실 부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동이라는 거는 스스로 하는 능동적 운동이 있고, 옆에서 누가 다른 사람이 해주는 수동적 운동이 있는데, 수동적 운동의 경우는 환자분 자신은 편하지만 부상의 위험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래서 운동에 대해서 많이 익숙해져 있지 않은 보호자가 성급하게 운동을 해주다 보면은 조금 오히려 골절이나 관절 손상 같은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여기서 보시는 정도로만 일단은 익혀가시고, 실제로 하시는 거는 병원에 와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더 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하는 것은 어깨 동작입니다.
그래서 어깨를 아래서 위로 펴주는 운동이기 때문에 이거는 환자분이 스스로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깍지를 껴서 팔을 이 귀까지 이렇게 높이 들어 올리는 식으로 혼자서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혼자서 하시기 힘들 때 보호자분들이 팔꿈치와 손목을 잡고 뒤로 이제 어깨를 펴주는 운동이 되겠고요. 지금은 이제 팔을 옆으로 벌린 상태에서 이렇게 붙여주는 운동이 됩니다. 역시 주로 어깨 운동이 되고요. 이것도 가능하면 환자분이 능동적으로 하실 수 있으면 그냥 하시는 게 좋고, 그렇게 잘 못하고 힘들어 하실 때 보호자분들이 이런 식으로 도와줄 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어깨가 이렇게 되는 거죠. 어깨를 반대편으로, 그러니까 이 어깨가 최대한 반대편으로 이렇게 모아지는 운동이 됩니다. 그래서 혼자 하실 때는 이런 식으로 하실 수 있겠죠. 반대 어깨는 이런 식으로. 지금은 팔꿈치와 어깨를 잡고 안쪽으로 돌려주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요. 하고 하셔도 됩니다. 하나 운동이 빠진 것 같아서. 예, 이거는 팔꿈치가 지금 90도로 옆으로 벌어진 상태고, 거기서 팔꿈치를 이렇게 돌려주는 건데요. 우리가 어깨에는 총 4가지 근육이 운동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인데, 이 팔꿈치를 옆으로 벌리신 상태에서 이 주먹이 뒤로 가고 위로 가고 앞으로 가고, 요 운동 범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굳으면, 어깨가 굳으면 이게 이만큼까지밖에 안 올라가고 이만큼까지밖에 안 올라가실 수가 있거든요. 요거를 지금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런 상태에서 최대한 뒤로 위로 펴줬다가 다시 앞으로 펴주는 거. 이것도 역시 혼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환자분 혼자서 하실 수도 있고, 보호자분이 조금 거들어서 팔꿈치만 잡아주시면 환자분이 이렇게 올렸다가 내렸다가 하실 수 있겠죠. 예, 제가 설명드릴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수동적 관절 운동까지 다 보셨고요. 예, 불 좀 켜주시겠습니까?